박진영 씨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마녀에서 이동진 역을 맡은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정희 씨 네, 안녕하세요. 마녀에서 박미정 역을 맡은 도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혁 씨 네, 안녕하세요. 마녀에서 김중혁 역할 맡은 임재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희령 씨 네, 안녕하세요. 마녀에서 은실 역할을 맡은 장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유독 자리가 멀리 느껴지는데 이게 또 마녀에서 서로가 멀리 느껴졌던 사람들이 과연 회가 거듭하면서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어떻게 서로에게 스며들게 되는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드는데요. 아마 오늘 제작 발표회가 끝날 때쯤에 굉장히 장희령 씨까지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제작 발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감독님께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마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저희 마녀는 그 1억 3천만 뷰 누적 조회수 이상, 1억 3천만 뷰 이상의 누적 조회수로 굉장히 대중들이 좋아하는 강풀 작가님의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고요. 로그라인을 짧게 말씀드리면 자신을 좋아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서 그 이후로 마녀라고 낙인 찍힌 채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미정,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그런 미정을 구해내고 싶은 동진의 여정을 쫓아가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미스테리, 로맨스의 드라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 소개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께 바로 질의응답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잠시만요. 일단 감독님이랑 박진영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한테는 이게 12년 만에 강풀 작가의 원작을 좀 리메이크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했고요. 박진영 배우는 어쨌든 군 제대 이후에 첫 작품이다 보니까 좀 부담감은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풀 작가의 원작을 작품화해야 했던 이유 먼저 좀 여쭐게요. 감독님. 첫 번째는 강풀 작가님의 굉장한 팬이기도 하고요. 요즘 뭐 많은 대중들하고 접점을 가지고 호흡하시는 작가님이시고, 그분이 그려내는 작품의 어떤 시점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제가 추구하는 어떤 결과도 굉장히 유사한 지점도 있고 동의가 되는 지점도 있고요. 특별히 마녀라는 작품은 제가 그 작품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어떤 단순히 두 남녀의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를 뛰어넘는 이야기, 어떤 사회적 문제를 그런 소재를 다루면서도 굉장히 스토리텔링의 완성도, 수작이었다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었고요. 보편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제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소재를 통해서 그런 사랑 이야기를 펼치시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사랑 이야기, 여기에 굉장히 창작자로서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 안에서 가지는 사회적 함의들 이런 것들까지 좀 풍부하게 그려낼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저 흔쾌히 감사한 마음으로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님 좀 덧붙여서 그 원작, 강풀 작가의 원작을 어떻게 구현을 하셨고 또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달라졌다기보다는 원작에 대한 존중을 갖고 기본적으로 작품에 임했고요. 그 작품이 세상과 소통하는 지점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10년 전 작품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그 주제와 맥락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작에 대한 존중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았고, 다만 이제 그 작품 안에서 제가 작품 분석을 하면서 웹툰의 형식에서 이 컷과 컷 사이의 여백들, 그 다음에 챕터와 챕터 사이의 여백들이 드라마에서 채워지면 훨씬 더 풍부하게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맥락이 좀 달라졌고요. 달라진 거는 아니고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섬세한 연출력을 가진 김태훈 감독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박진영 씨, 제대 후 첫 복귀작인데 부담감은 없었는지 질문 주셨어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일단 촬영은 제가 입대하기 전에 촬영을 했던 거라 당연히 배우로서의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 이후의 것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제대 후에는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떨림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꽤 생각보다 2년 전에 촬영이 마쳤던 작품이고 그리고 제대 후에 제가 보여지는 첫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냥 마냥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제대를 했고 그 행복 플러스 제대를 했는데 또 드라마까지 나오네? 그 행복 플러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와, 지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우리 진영 배우는. 아,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월드 정나영입니다. 네. 일단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으로요. 최근 강풀 작가님의 웹툰 원작이 영성화된 작품들이 많은데 작가님의 세계관에 들어가서 연기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작품들이 다 잘 되고 있어서 흥행에 대한 또 소망이나 부담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정희 배우랑 박진영 배우님께는 인물 설명을 보면 되게 외로운 인물이라고 느껴져서요. 인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점 가장 중점 뒀는지 연기하면서 좀 느낀 점이나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진짜 최근에 강풀 작가님의 그 웹툰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또 사랑을 받았어요. 무빙이라든지 조명가게라든지 그리고 마녀 역시 워낙 원작 자체가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지금 함께 하셨는데 일단 어떠신지 소감 좀 먼저 여쭐까요? 우리 진영 씨? 네, 감사합니다. 일단 웹툰을 좋아하는 팬들의 입장에선 강풀 작가님의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일단 그 세계관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동진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을 때 또 동진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주는 또 웹툰 마녀의 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싱크로율을 잘 맞추려고 감독님과 같이 잘 상의해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는 드라마가 되는 건 저희 모두의 소망이자 큰 바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이쁘게 봐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동진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는 굉장히 천재적이면서도 굉장히 평범한 일반적인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는 캐릭터라서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동진이의 천재적인 면이 조금 드러났으면 좋겠었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과 대할 때 이 인물한테는 이렇게 대할 수 있고 저 인물한테는 저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표현력 그걸 통해서 좀 일반적인 친구다라는 걸 좀 표현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상의도 하면서 의논하면서 만들어 나간 캐릭터라서 많이 기대가 되고 어떻게 봐주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작품에 대한 큰 애정이 느껴지죠. 예, 정희 씨. 원래 오래 전부터 강풀 작가님의 웹툰을 사랑하던 팬이었다 보니까 너무 일단 영광이고요. 부담보다는 설렘이 지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먼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박미정이라는 역할을 준비하면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소녀 역할을 맡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이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좀 그런 장면이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미정이의 외로움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한 장면 한 장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눈으로 좀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감독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밝은 분이신데 예, 이번에 미정을 연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역할에 막 몰입하기 위해서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실제 저와는 또 다른 모습을 연기로 표현하면서 좀 그거에 대한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고 되게 재밌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임재혁 배우 지금 이제 대답하기 전에 물을 벌컥벌컥 네 긴장되시나 봐요. 네, 긴장돼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이 세계관에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었고요. 강풀 작가님의 웹툰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배우들하고 너무나 좋은 감독님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사실 타 작품들이 워낙 많은 사랑을 강풀 작가님 원작의 그 작품들이 받아서 이번에 혹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재혁 씨? 조금만 더 잘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 작품들보다 네네네. 조금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네, 지금 큰 포부를 비치고 있어요. 그 마이크 잡으신 김에 본인 역할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연기한 김중혁이라는 인물은 강력계 형사고, 그리고 유일한 친구가 동진이밖에 없어서 진영 배우랑 케미를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촬영 현장에서 많이 얘기 나누고, 그걸 또 감독님과 얘기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영 배우와의 케미가 가장 중요했다. 좋습니다. 지금도 뭐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일영 배우. 네, 저도 마녀 웹툰의 팬으로서 같이 함에 너무 영광이었고 기뻤고요. 거기서도 웹툰을 읽으면서 은실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은실을 맡게 되어서 별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이 정말 많이 사랑받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작품에 대한 애정이 크신데 은실은 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나요? 은실은 일단 리더십이 강하고요.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강한 약해.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강한, 맞나? 네, 그래야죠. 큰일 날 예, 은실이가 그렇죠. 예. 네, 그런 친구인데요. 일단 저는 미정과의 관계를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일단 미정이는 혼자 있는 친구고 세상과 고립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에게 플러팅을 많이 하거든요. 다가가려고 플러팅을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솔직하고 되게 진실된 친구이기 때문에 미정한테 다가갈 때 솔직하고 진실되되 부담스럽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미스터리 로맨스인데 두 분의 로맨스도 로맨스지만 여기 진짜 찐 우정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기대가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경 하경원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태균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그 마녀라는 작품에서 느끼는 사회적 가미를 말씀하셔서, 일단 뭐 원작을 또 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원작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또 감독님 말씀 듣고 어떤 또 함의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충은 일단 뭐 저도 느껴지는 게 있긴 하지만, 좀 일반적인 이제 러브 스토리하고 다른 어떤 사회적 가미를 느끼셨고,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게 잘 또 버무리는 게 중요하시니까 어떻게 좀 녹여 넣으시려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작품들이 사실 강풀 작가님 원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리즈별로 이제 구분되기도 하고, 이 마녀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순정 만화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이제 사랑 이야기의 좀 일부인데, 또 감독님 이제 그 기존까지의 커리어를 보면 뭐 다양한 장르를 해오셨기 때문에 다양한 또 스타일의 작품을 또 좀 해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굳이 이 마녀라는 작품
예, 다른 강불 작가님 원작보다는 만연한 작품에 좀 더 끌리셨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이 원작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원작을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먼저 사회적 함의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감독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뭐 사회적 함의라고 너무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시대가 뭐 원작을 보면 10년 전 이야기고 사회적 문제를 다뤘고 거기서 다뤘다는 사회적 문제는 세상의 어떤 편견과 오해가 만든 사회적 마녀 사장, 그다음에 혐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저는 되게 입체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원작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단순한 청춘의 로맨스의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어떤 모티프, 그거는 어떤 나와는 결이 좀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태도, 그것이 10년 전 작품이긴 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사회선가는 그러한 시선들과 태도, 낙인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창작자로서 저는 이제 강풀 작가님과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되게 조금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원작의 작품을 가지고 작품 분석을 굉장히 많은 분석을 통하고 이 토시 하나, 공간 하나, 작품의 배경들을 분석하면서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이런 맥락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치 한 공간에서 마주 앉아서 차담을 나누듯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 작품을 선택할 때도 여전히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야기 속에 담아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동의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작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단순히 발화되는 어떤 이야기보다는 그 과정은 굉장히 흥미롭고 장르적 쾌감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 작품을 봤을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10부작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의 가치를 드릴 만큼의 누군가에게 인생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 작품에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사실 그 감독님의 전작을 보면 워낙에 다양한 결의 연출을 보여주셨지만 굉장히 장르적인 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좀 사랑 이야기란 말이에요. 끌렸던 이유. 네. 궁극적으로 사랑의 테마를 전달하지만은 그 과정은 감독에 따라서 창작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숨겨진 진실을 쫓는 플롯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것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내고 진실을 찾아내는 이야기의 어떤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러한 관점을 가진 주인공에 대해서 굉장한 주인공성을 가지고 있고요. 제 스스로 주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전작에서 진실을 쫓는 어떤 형사의 집요함, 그 다음에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마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진실을 밝혀내고 어떤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동진의 진심,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원형적으로 같은 이야기라고 봤고요. 그 동진의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그러한 정서가 녹아있는 드라마가 세상에 나온다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인생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작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너무 먼 어떤 감독의 전작과 다르지 않고 관통하는 어떤 주제라던가 플롯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동진이 어떤 법칙, 마녀를 둘러싼 어떤 저주에 걸린 듯한 죽음의 법칙들을 밝혀내는 과정, 다가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서스펜스가 느껴질 것이고요. 그 미스테리가 하나하나 밝혀내는 과정은 몰입감이 있을 겁니다. 그 몰입감을 위해서 굉장히 모든 현장의 저희들의 기술력, 연출력, 모든
창작의 에너지들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김도윤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더욱더. 예, 사랑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서스펜스와 미스터리가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작품이 탄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저는 출연하는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감독님께서 계속 원작과의 싱크로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출연하는 배우들 입장에서는 그 원작이 있는 그 이미지와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또 원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진영 씨 어떤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먼저 웹툰이 원작이다 보니 어느 정도 외관상의 이미지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어서 이제 저희 분장팀과 그 의상팀과 얘기하면서 동진이지만 또 현실에서의 동진이는 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를 또 감독님이랑 꽤 오랫동안 이런 안경도 써보고 저런 안경도 써보고 이런 옷도 입어보고 이런 질감 같은 것들은 동진이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대화들을 많이 했어요. 아까 다른 질문에서 대답했던 것처럼 저희 드라마가 대화가 많이 오갔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딱 웹툰을 봤을 때 느껴지는 이 사람만의 그 말투라던가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다라던가 아우라가 있죠. 매 캐릭터를 또 굉장히 입체적으로 또 원작 작가님께서 써주셨기 때문에 그 원작을 보면서 좀 쉽게 그 힌트를 얻었던 것들도 있어서 그게 또 동진이한테 어울릴지를 또 감독님한테 컨펌을 받고 괜찮으면 또 이렇게 또 표현도 해보고 하면서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동진이는 이과적 사고를 하는 그런 친구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네, 너무 똑똑한 친구를 연기하는 건 쉽지 않지만 감독님이 잘 구현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적인 박진영 씨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정희 씨. 저도 이제 웹툰을 직접 보다 보면 사실 머릿속에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듯이 드라마를 그리면서 그쵸, 이제 상상하게 몰입을 되죠. 하게 되잖아요. 그 오빠와 비슷하게 저도 제가 상상을 했던 그 분위기와 그 눈빛과 말투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외적인 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웹툰과 가장 많이 동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분장팀과 정말 의상팀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크로율 200%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재욱 씨, 열혈 형사 어떻게 좀 표현하시려고? 저는 사실 어떤 궁금증이나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 배우들이나 감독님하고 정말 많이 얘기하고 많이 물어보는 편이어서 그렇게 많이 접근했던 것 같고 최대한 원작에 있는 인물과 맞닿아 있되 또 그게 대본상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서 또 만들어지는 인물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 최대한 싱크로율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집합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원작과 대본 안에 교집합을 찾으려고 노력하셨고. 장희령 배우는요? 저는 은실이라는 캐릭터와 저의 실제 성격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웹툰으로 봤을 때 외적인 은실의 모습은 되게 털털한 모습과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긴 생머리였는데 머리를 짧게 쳤었어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부분을 은실과 좀 닮아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단발이 정말 잘 어울려요. 노정희 씨랑 박진영 씨께 질문 하나씩 있는데 노정희 씨는 보니까 2011년에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채널A 드라마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아역이었는데 그 14년 만에 채널A를 다시 하시는데 거기에선 로맨스 주역으로 또 나오시니까 상당히 달라진 이제 위치라든가 이런 거가 좀 실감이 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박진영 씨랑 노정희 씨가
2012년 드림하이에서 한 작품에 같이 나오셨대요. 그 작품에서는 이제 마주친 적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10여 년 만에 다시 한 작품에서 만나는 게, 그리고 또 로맨스 주역으로 만나는 게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선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정희 씨, 2011년도에 채널A 드라마 총각내 야채가게 14년 만에 채널A 드라마 또 로맨스 주역으로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좀 뭐라 해야 되지? 되새길 수 있게 먼저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채널A라는 와 함께 14년 만에 함께 한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오랜만에 함께 하게 돼서 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요. 열심히 연기하고. 네,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좋은 작품과 좋은 모습으로 채널A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2년에 K본부의 드림하이 2였죠? 어떤 투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마녀로 만났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선배님 어떠셨어요? 아유, 너 어떠셨을까요, 오빠? 네, 후배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꼈어요. 12년도면 제가 데뷔한 연도고, 근데 이제 12년이 흐른 후에 지금 나이에 또 예전에 만났던 친구와 현장에서도 만났었던 친구와 또 작품을 또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인연이라는 것이 계속 흐르면서 또 일을 하면서 또 작품에서 만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새삼 느꼈고, 억울했던 건 그때랑 저는 마음은 똑같은데 왜 몸만 이렇게 계속 나이가 먹고 있을까라는 생각. 그때 제가 19이었는데 마음은 지금도 19이거든요. 나는 어떻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네. 계속해 주세요. 제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더 반갑게 연기를 또 재밌게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저희 드라마 특성상 또 남녀 주인공이 또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서 또 이번에 또 드라마 할 때 우리 다음에 꼭 드라마 같이 하자. 또 이어지네요. 네, 대화를 좀 해보자. 다음 드라마에선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13년 뒤에 예, 대화를 많이 하는 역할로 12년 뒤에 12년 뵙겠습니다. 뒤에. 좋죠. 네. 정희 씨는 어땠어요? 우리 박진영 씨와 오랜만에 호흡. 예. 워낙 편하게 너무 좋죠. 네, 너무 워낙 편하게 해줬어가지고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 한다거나 되게 다가와주지 못한 수도 있었을 텐데 먼저 다가와주고 편하게 대해줘서 연기함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것도 없을 정도로 편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뵌다라고 하기엔 거기서도 사실 뵌 적이 별로 없어서 네, 저는 사실 첫 만남처럼 되게 설레고 재밌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 두 분의 캐스팅 공개가 되고 나서 팬분들이 정말 환호를 보냈거든요. 이번에 마녀를 통해서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케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재혁 씨, 네. 우리 진영 씨와 둘도 없는 친구로 나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땠나요, 케미? 호흡.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지?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랑 실제로 동갑 친구고, 네, 지금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네. 들리는데, 예. 놀랄 법합니다. 네, 저도 깜짝 놀라기 때문에요. 네, 동갑 친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같이 말 놓고 편하게. 같이 또 네, 따로 편하게. 만나서 술 한잔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낸 진짜 것 친구를 얻었네요. 네네네. 마녀를 통해서.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혜령 씨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희 씨와 둘도 없는 또 친구이자 언니 역할 맡았는데. 정의가 너무
스스럼 없이 다가와줘가지고 먼저 그래서 저도 둘이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따로 잘 연락도 하고 잘 이렇게 지냅니다. 아, 마녀 안에서 진짜 찐 케미, 찐 우정들이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마녀 속의 두 분의 로맨스는 어떤 느낌인지와 호흡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영 씨? 저희 드라마 마녀 속의 로맨스는 사건을 인물의 감정도 감정이지만 사건들을 파헤쳐 나가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또 얘기라서 어찌 보면 수사물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로맨스 같기도 한 굉장히 오묘한데 매력적인 그런 미스터리 로맨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아마 저희도 감독님이 어떻게 구현하실지가 너무 궁금해서 선택을 하게 됐던 작품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호흡, 두 분의 호흡. 호흡 너무 괜찮았어요. 왜냐면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막 대사를 또 맞추는 것도 그 연습도 가끔 하고 연습해보자 하면 이제 대사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서로 연습도 많이 하면서 네, 호흡 너무 좋았죠? 아, 너무 좋았죠. 저희가 항상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이제 바톤 터치하면서 그런 호흡들. 고생해라, 먼저 갈게. 그래 오빠 들어가세요. 할게요. 마치 개주를 하듯이 맞아요. 서로 한 팀이네, 네, 원팀으로. 맞아요. 운동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로맨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배우의 합의거든요. 호흡. 그냥 눈만 봐도 통하는 거, 그리고 그 호흡이 고스란히 저는 이 화면을 뚫고 나온다고 보거든요. 어땠나요, 정희 씨? 정말로 눈만 봐도 좀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대사를 왜 웃으시죠? 저희 진짜 노력하는 것 같아서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멀리서 지켜보는 눈으로 모든 감정이 좀 대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사실 작품의 특성상 그 다른 로맨스,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로맨스와는 결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호흡도 그래서 남달랐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기자님 질문처럼 전통적인 어떤 멜로의 어떤 플롯의 얘기, 그런 문법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또 그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한번 이런 사랑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고 뭐 감독들은 변태 같아서 처음 하는 이야기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제가 이 작품을 온전히 연출하고 싶은 어떤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배우들의 눈빛과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 다음에 10부작의 어떤 정서나 감정 멜로라인의 어떤 이걸 이끌어 가려면 관객들의 응원이 필수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의 어떤 시퀀스 하나가 굉장히 두 사람의 감정을 직접적이진 않지만 표현하는 장면을 되게 애를 쓴 장면이 있습니다. 시퀀스가 있는데 그게 뮤직 시퀀스인데 시청자 입장에서 그 장면을 목도한다면 어쩌면 두 사람의 사랑에 어떤 경천히 쌓여가는 감정들을 응원하고 기대하고 따라가겠다 싶어서 일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어떤 시퀀스가 있는데 그 장면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우들의 호흡이 같은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 만나는 장면이 드물고 멀리서 서로가 지켜보는 뭐 그 후반부에 가면 미정 역시도 동지를 지켜보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직관적으로 만나서 어떤 대사를 통해서 상황을 표현하기보다는 눈빛과 호흡, 표정을 통해서 경쾌히 그 사랑의 감정을 쌓아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후반부에 가서 그 응축된 사랑의 감정이 팍 터트립니다. 아마도 시청자는 그 지점에서 그 장면을 기다렸을 거고요. 그 장면에서 둘의 감정에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 장면을 되게 그렇게 섬세하게 계산이 된 이야기 드라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색다른 미스터리 로맨스의 탄생입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많은 활발한 활동을 좀 하셨는데 그간 함께 하셨던 배우분들이 놀러 오셨거나 또 인연을 이어오신 게 이 마녀에서 혹시 또 볼 수 있을지, 혹시 뭐 잠깐 특별하게 출연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살짝 공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까 저희가 또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또 반가운 분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또 이 전작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함께했던 배우분들을 저희가 또 반갑게 만나볼 수 있을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제 인적 자산을 다 활용한 드라마고요. 저와 애정하는 사이에 이 관계가 있는 배우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유는 우리 주인공 동진의 어떤 사랑의 감정이든 이 작품을 끌고 가는 어떤 주된 목표이든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어떤 지점에서 변곡점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마이닝의 직업이라는 직업군을 설명할 때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감정이 증폭되고 이가 어떤 목표가 좌절되고 이런 순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이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이런 변곡점들이 있는데, 이 지점들을 어떻게 보면 분량으로 보면 굉장히 짧고 우리 단역일 수도 있는 캐릭터들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시청자나 대중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인지도를 가진 배우들이 우리 주인공의 변곡점마다 등장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목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드려서요. 이 매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배우들이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아주 멋있게 사라져 주는데, 한 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요즘 가장 핫한 배우죠. 저와 전작을 했었고요. 설마 네, 그분이 백강혁 씨가 나오시나요? 네, 백강혁 그분께서 일화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랑은 뭐 전작을 통해서 깊은 신뢰를 쌓았고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있는 배우인데, 우리 동진의 어떤 데이터 마이닝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 아주 말도 안 되게 등장을 하시고, 현장에 오실 때는 커피차와 함께 등장을 하셨고요. 제 전작 암수살인 때보다 더 열심히 몰입하셨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네. 기대하시고, 저희가 매화마 또 뭐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애정하는 진성규 배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매화마다 그런 좋은 배우들이 서프라이즈처럼 등장을 하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기대되네요. 또 우리 주지훈 씨가 플렉스와 함께 열연을 펼쳐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 인사와 함께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장일영 씨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재욱 씨. 네, 저희 정말 열심히 촬영했고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정희 씨. 제가 정말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제 애정이 많이 담긴 만큼 애정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들의 땀이 많이 담긴 작품이니까요.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는 꼭 인생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영 씨. 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너무 저희가 즐겁고 재밌게 많은 분들과 행복하게 찍었던 작품이라서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요즘 많이 추운데
공교롭게도 저희 드라마 기본적 배경이 또 겨울이에요. 또 계절감도 참 맞고 요즘 또 겨울이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 이제 집에 안전하게 귀가하셔서 토요일 일요일 밤은 저희 마녀와 따뜻한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익 광고인 줄 알았어요. 자, 김태균 감독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가 첫 작품이다 보니까 뭐 떨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점도 있는데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인생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관람 포인트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시대의 대세 강풀 작가님의 원작이고요. 검증된 작품이고 그것만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제가 작품을 이렇게 후반 작업을 마무리하면 할수록 우리 등장하는 배우들이 너무나 참 잘했다.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런 필드에서 주연 배우로서 작품을 끌고 갈 새로운 배우들에 대한 탄생 이런 것도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우들의 연기들, 저 버스 안에 간절하게 연기했던 단역 배우들까지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감독으로서 듭니다. 시청자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진심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우리의 김태균 감독님의 섬세한 연출력도 추가를 시켜야겠죠.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녀는 이번 주말이죠. 2월 15일 토요일 밤 9시 10분 채널 A를 통해서 국내 첫 방송이 되고요. 그리고 A&E 네트워크의 독점 배급을 통해서 해외 플랫폼이죠. 뷰 그리고 라쿠텐 비키, 유넥스트에서 전 세계 동시 공개가 됩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10분 5주간 10부작으로 찾아가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채널 A와 A&E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마녀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마녀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